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 부부가 만들어준 딸의 가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를 냅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가짜였거나 아니면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을 받는데, 이 대부분의 의혹은 하나씩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학생회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리더십이 남들보다 탁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썼는데, 자, 실제 주변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회장은 1학년이나 3학년이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학생회장을 출마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 2008년이면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애고 2학년 때입니다. 이때는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딸은 그 당시 학생회장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소개서에 학생회장이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때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입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아주 유명한 과학기술연구원이죠. 이 키스트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 경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라는 것은 보통 3주 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했는데, 실제는 2011년에 분자인식연구센터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자인식연구센터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뭐 본격적인 연구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7월 18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닷새 동안 약간 와서 뭐 견학 비슷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3주간의 퀴스트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이것도 결국 부풀려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 대학에 국제진료센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국제진료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응급실 통역 및 의료 보조 봉사를 했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저 병원, 그것도 대형 병원에서 통역도 하고 응급실에서 통역도 하고 의료 보조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가점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된 대학에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대생이 아닌 타 단과대학 학생이 응급실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병원에서는 혹시 그 국제의료센터의 행정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통역을 쓴 적은 있으나 응급실에서 쓴 적은 없다. 자,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얘기한 응급실 통역 및 의료 보조 봉사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실일 수가 없죠.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만약 행정실 같은 데에서 통역 봉사를 했다면 이것도 했다고 하더라도 부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 때 자기소개서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WHO, 국제보건기구죠. 또 IVI라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인턴 뽑습니다. 근데 그 뽑는 자격이 20살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2008년과 2009년에 중고생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든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턴십과 다르다 하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은 20살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은 거기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인턴십하고 다르고 중고생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 5박 6일 동안 탐방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턴십 프로그램과 탐방 프로그램. 얼핏 한국말로 해도 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탐방 프로그램은요. 그냥 가서 WHO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둘러보고 무슨 뭐 단기 코스 같은 거 하나 둘러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거짓말로 할 수가 있느냐 내지는 어마어마한 과장을 한 것이죠. 이런 과장도 고려대 입시 전형 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고려대 생명공학부에 합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만약에 이게 가짜였다 하는 게 명백하게 고려대에서 조사 결과로서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자, IVA 아까 국제백신연구소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인턴십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턴십에 인턴십을 뽑질 않습니다. 여기도 20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인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인턴을 했다고 쓴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명을 뭐 인턴을 하면서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턴은 인턴이고 산하기관 방문은 방문이죠. 방문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뭐 둘러보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그건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프로그램은 20살 이상만 가능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조국 후보자 딸이 그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애초부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앞으로 이따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튼 이것만 봐도 이러한 본인의 고려대 입학 당시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를 인터넷에 이 자기소개서를 일종의 샘플로 해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작게는 500원, 많게는 5만 원까지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딸 본인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가짜 인생 이력서가 이거 장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팔지 않았을까? 결국 본인의 가짜 인생을 판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9년 조국 후보자 딸이 고3 때죠. 이 고3 때 숙명여대에서 열었던 물리캠프가 있습니다. 이 물리캠프에서 조국 후보자 딸은 장려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장려상 받은 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물리캠프가 장려상을 준 경우가 2009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려상은 결국 조국 후보자 딸을 위한 맞춤형 장려상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그 해에 이 물리캠프에 참여한 학생 팀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이 팀이 전원상을 받았습니다. 전원. 이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참여한 사람 전원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 장려상입니다. 근데 그 장려상마저 사실은 그해 한 번 있고 전도 없고 후도 없습니다. 전원한테 상을 줬고 그 중에 맨 낮은 상이 장려상인데 그것도 전무, 후무하고 2009년 한 해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물리캠프의 지도교수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서울대 교수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상을 받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상 받을 수준이 아니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려상은 결국 조국 후보자 딸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 만들어준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가짜이거나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맞춤형 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왜 한때 부모의 논문에 자식 또는 자식 친구의 이름을 끼워 넣는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가 성행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제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2018년 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죠. 교육부를 직무감찰하면서 교육부 이 관계자를 불러서 논문 그 미성년자 끼워넣기 논문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거기에 뭐 조국 후보자 딸은 고1짜리가 박사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게 들통날까봐 논문 조사 방식을 물어본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국은 이때 본인은 자기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하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그 논문 조사 방식에 혹시 내 딸이 들통이 날까봐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들통나는 방식이었다면 아마 그 단국대 측에 뭔가 연락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런 거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단국대에서 조작해서 그 논문 시스템에다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을 박사로 둔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속도 한영외고 인턴이 아니고 의과학연구소로 소속을 바꿔놨기 때문에 뭐 미성년자다 뭐 또는 뭐 학생 고등학생이다 아무리 쳐봤자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감찰의 이유가 뭐였느냐, 특히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서 물었던 것이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딸의 논문 끼워넣기 이 부분을 은폐하라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 어찌 보면 부모의 과도한 의혹이 빚은 피해자일 수도 있겠으나 본인 스스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자기소개서를 팔고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다, 부모의 의혹 과잉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조국 후보자 부인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까지 다 함께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